네, 뉴스를 넘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전략 세우는 시간, 스페셜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애널리스트 모셨는데요. 금융주 가운데 우리가 관심이 높은 증권주, 보험주 얘기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좀 가끔 좀 모셔달라고 얘기하는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우리 임희연 애널리스트가. 증권주들이 참 대단했잖아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정말 야 이렇게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올랐다가 주가는 이제 기대감이 빠지면서 좀 조정인데 또 역대급 실적이 나왔네요. 네. 네, 이번 2분기 증권사들 실적은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건가요? 어닝 서프라이즈인가요? 뭐 역대급도 맞죠? 네. 뭐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더 잘 나왔던 그 케이스들은 있기는 한데요. 상당수의 이제 증권사들이 굉장히 이제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호실적의 배경에는 물론 이제 그동안에 증권사들의 기초 이익 체력이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그 일회성으로 투자 이익이 좀 많이 잡힌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증권사들이 이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펀드에 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엑시트하면서 수익이 발생을 했다던가 혹은 뭐 과거에 발행했었던 외화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달러가 이제 그 약세를 보이면서 여기에서 환차익이 회계적으로 반영이 됐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일회성 요인으로 반영이 됐었는데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전 부문에서 굉장히 양호한 영업 실적이 이번 2분기에 확인이 됐다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한국금융지주는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 분기 5천억 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1년이면 2조가 이익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냥 뭐 단순하게 연환산을 하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즈널리티가 굉장히 좀 뚜렷해요. 계절 요인이 네, 왜냐하면은 주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사들이 투자했었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뭐 배당금이라던가 분배금 수익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몰려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경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2, 3, 4분기는 1분기보다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연말 가까이 되면은 증권사들이 북을 닫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충당금이라던가 뭐 평가 손실 인식을 좀 연말에 아무래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즈널리티를 감안했었을 때는 단순하게 올해 상반기에 1조를 벌었다고 해서 연간 2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온 분기에 곱하기 4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뭐 한국금융지주도 그렇고 미래에셋도 그렇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본업도 잘 되고 부수적인 효과도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주가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안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사실은 선제적으로 좀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고 지금은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러면 정책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나 여지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그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이 사실 증권업종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의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결국에는 자본시장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이게 코스피가 상승을 해야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또 이제 뭐 펀드 판매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 자산관리 수수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IB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좋아야 IPO를 이제 하고자 하는 수요들이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IPO 수수료도 증가할 수 있고요. IB 수수료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외에도 사실 장이 좋으면은 증권사들이 과거에 이제 투자해 놨었던 뭐 비상장 뭐 투자라던가 그런 데서도 이제 평가 이익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장이 가줘야 됩니다. 네. 네. 이제 시장 영향이 많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뭐 취재할 때도 보면 증권회사가 뭐 돈 잘 벌 때는 이제 비용 팍팍 쓰다가 장 안 좋으면 이면지 쓰라고 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변덕성이 좀 있는 거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결국은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거보다는 밸류에 근거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증권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 후에 조정, 실적은 잘 나왔는데 실적을 기반으로 그러면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증권주의 밸류나 투자 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지금 증권주들은 네. 밸류에이션상 부담스러운 구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평균적으로 PBR 한 0.7배에서 0.8배 정도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럼 업사이드를 더 가져가려면은 결국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장이 가줘야 됩니다. 네. 장이 가야 결국에는 이제 ROE가 상승을 할 수 있게 되고, ROE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상회하는 구간에서 증권업종은 PBR 1배를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 출연했었을 때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수익이 이제는 증권사들의 기초 이익 체력이 되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본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네. 수수료 손익을 인식을 하게 되고, 여기서 판관비를 제거하면 그게 기본적인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그때 왔었을 때는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증권사들의 자기 자본이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맞아요. 성장을 했기 예. 때문에 이익 체력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서 이 자본의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더 가져가야 되는 거는 자본 시장이 확장이 되면서 이 피 비즈니스 쪽, 이 수수료 손익단에서 네. 추가적인 알파를 더 가져가는 것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네. 수수료가 워낙 사실은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서요. 수수료 비중이 전보다는 적지 않을까 싶은데 여전히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그 영업의 베이스가 되는 쪽은 그런 쪽이군요. 네. 추가적인 알파를 네. 이제는 찾는다면 네. 수수료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증권사들이 국내에는 수수료를 사실 높이기 어려우니까 해외 투자 이런 쪽으로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면 그쪽은 수수료를 아직 좀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권주 내에서 지금 우리 임희연 애널리스트 선호주는 어떤 겁니까? 네. 현재 증권업종 최선호주로는 네. 한국금융지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차선호주로는 네. 삼성증권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키움증권입니다. 키움,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자본의 복리 효과가 가장 네. 지금 뚜렷한 이제 종목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그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메인이지만 이 외에도 뭐 저축은행, 캐피탈, 자산운용과 같은 이런 이제 그 계열사들이 네. 그 증시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이익 체력을 아무래도 좀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갖췄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혹은 이제 내년에 지수 상승을 노리고 있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수료 수익의 증가로 이어진다면은 네. 이 구간에서 가장 수혜로 이제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함께 차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인 그 기대감 그리고 실적의 우상향 관심줄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권주 마무리하기 전에 리스크 요인은 그 모든 일이 뭐 세상만사 다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맞습니다. 이제 뭐 우려 요인도 예전에도 보면 이제 증권주가 업황에 움직이는 거 말고도 PF가 크지는 않을 수도 어쨌든 뭐 금융 환경에서 이런 노출된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증권주 경쟁도 지금 뭐 심화돼 있고 그죠? 증권주 투자를 할 때 좀 한편으로선 좋게 보지만 한편으로선 좀 생각해야 될 리스크 요인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게 사실 뭐 모멘텀 요소이자 리스크 요인이죠. 가장 예. 중요한 지금 핵심 변수는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이제 뭐 내년까지 혹은 이제 내후년까지 코스피 5,000 포인트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여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밖에 뭐 어쨌든 재무적인 뭐 리스크나 이런 큰 구조적인 거는 이제 크게 이슈가 되는 건 별로 없는 모양이죠. 네. 현재로서는 크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도 네. 그동안에 이제 정책적으로 굉장히 그 리스크 관리를 보수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이제 그 부동산 PF 그 익스포저에 대해서 네. 클래시피케이션 별대로 지금 이제 나눠서 이제 지금 네. 익스포저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충당금도 많이 쌓아놨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PF 관련된 우려는 네.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줄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증권주가 아마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증권주 가운데는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을 선호주로 말씀하셨고요. 보험주 얘기도 좀 하죠. 보험주도 지난번에 와서 이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실적이 증권주는 좋게 나왔는데 보험주는 실적 전망이 그리 좋지 않은 모양이죠. 네.
네,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네.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컨센서스 부합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기대치도 이미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그냥 딱 부합한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실 텐데, 지금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영업 환경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그 의료 파업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병원들이 정상화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럼 그만큼 보험금 청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쪽에서도 지금 손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이게 지난 4년 동안 연속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른 이제 손해율 상승이 현재 실적에 좀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그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가 한번 있었죠. 네. 이런 것들도 보험사들한테는 실적의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뭐 몇백억 정도씩 이제 다 잡게 되거든요, 손해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의 부담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망은 썩 그렇게 밝지는 않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험사는 특별히 이제 돈을 받은 걸 운영했기 때문에 금리 환경하고 굉장히 영업 수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향후 이제 금리는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금리가 인하됐을 때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 도입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는 걸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먼저 네. 국제회계 네.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3년부터 적용을 네.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영향은 없다고 봐주셔도 되실 기준이 것 같아요. 강화되니까 보험사들이 어쨌든 더 해야 될 일이 많았던 거죠. 그게 이제 기준이 바뀌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 그것 때문에 보험사들의 이제 뭐 킥스라고 하는 네. 자본 규제도 이제 좀 변화가 되고 네. 기존보다 좀 더 그 영향이 좀 빡세진 거는 있어요. 음. 네, 그 부분도 최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할인율 강화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는 네.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완화 기대감이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금리가 금리 내려갔었을 환경. 때 네. 이제 보험사들의 영향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 주셨었던 것처럼 일단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보험사들의 그 투자 손익에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보험사들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네. 그런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부담 요소입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으로 접근했었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험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손해를 좀 가져갔었던 상품들 중에 하나가 실손보험이라는 그 상품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실손보험의 개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가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이제 제도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제 비급여 측면에서 좀 과도하게 네. 청구되었었던 보험금들이 본인 부담도 많이 높아지고 이제 그렇죠. 네, 예, 예. 조금 높아져요. 네, 그런 부분들이 보험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걸 사실 수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정상화의 국면으로 지금은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험주 학교에서는 생보하고 손보하고 보면 환경이 좀 차이가 나요? 비슷해요? 네.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는 네. 아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 민감은 이제 그 생명보험이 훨씬 더 이제 그렇죠. 민감한 네,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이 실손보험 개혁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이제 말씀하신 자동차 손해율 이런 거는 이제 실손에도 손보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주 가운데 지금 관심주 선호주는 어떤 겁니까? 네. 네, 지금 보험업종에서 최선호주로는 DB손해보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의 네. 포인트는요, 그러면? 네, DB손해보험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네. 구간에 있어요. 현재 ROE는 거의 2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예. PBR은 여전히 0.8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0.8배에서 0.9배 사이이고요. 높아진 이익 체력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좀 저평가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DB가 주로 이제 자동차 보험 쪽이 좀 포션이 큰데 아닌가요? 거의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네. 네.
예전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DB 쪽이 아닌가 싶어서 사업구조는 이제 비슷해진 거군요. 네. 네. 이게 보통 그 자동차 보험 같은 네. 경우에는 보험사별로 물론 차이는 있기는 네. 합니다만 전체 이제 원수 보험료라고 하는 네. 보험사들이 수취하는 이제 보험료 중에서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 차지한다고 봐주시면 되실 텐데요. 네. 이게 상위 3개사로 이제 저희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상장 주식들 중에서는 요 3개사가 비중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증권주, 보험주 얘기를 했습니다. 증권주는 워낙 핫하고요. 네, 보험주는 조금 재미없는 것 같아도 또 그 스터디를 이럴 때 스터디를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시장에 관심이 몰릴 때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일 스페셜리스트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이 조금 조정 국면으로 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반기 주목할 만한 중소형주 SK증권의 허선재 연구원과 함께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주 보험주 얘기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임희연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